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 안준입니다. 네, 오늘 녹음을 끄고 해가지고 네, 다시 찍느라 두 번째 녹음입니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컴팩트하게 두 번째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오후 3시경에 대형 물량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식에 대형 물량이 터졌는데 원샷으로 터졌어요. 네. 뭐 일부 소수 계좌에서 굉장히 큰 물량이 매도가 났다고. 500억? 그런 소리 있던데. 네, 한 방에 터진 게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신호입니다. 네. 네. 누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쵸? 뭐 그렇겠죠. 예. 네, 굉장히 큰 물량이 뭐 빠져나간 건 맞는 것 같고. 슈퍼게임인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슈퍼게임이 아닐까요? 저는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뭐 앞으로 향방을 모르죠. 이게 모르죠.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도 네. 보드의 예상을 깨고 올라왔잖아요. 네, 앞으로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큰 손이 파는 건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예전에도 테슬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큰 손이 파는 건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비엠은 뭐 장중에 23%까지 급등했다가 네. 뭐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뭐 이런 장에 10% 상승한 건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힘이 셉니다. 네. 에코프로도 거의 10% 올랐다가 마이너스 10% 근처까지 또 갔다가 네. 도로 이제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에요. 그나마 이 회사들은 다 실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적 근거 없는 애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회사들은 아주 실적이 좋은 편이죠.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3% 올랐고요. 코스닥은 0.15%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보합세였는데 장중에는 이 2차전지들 급등할 때 코스닥이 1% 넘게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 에코프로 BM 빼면 다른 종목들은 뭐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빠지고 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 에코PM 더불어서 2차전지에서 수급이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들어갔는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수급이 그쪽으로 간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장 열심히 긴밀하게 보시는 분은. 왜냐면은 그게 빠지자마자 삼성전자 매입이 상당히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뭐 삼성전자 외국인들도 한 2,500억 정도 많이 샀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2,000억 정도 샀는데 그에 비해서는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외국인이 매수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비금속 건물 섹터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이 2% 정도 상승을 해서 업종 1위를 올려놨고요. 전기전자 섹터가 두 번째였는데 뭐 마찬가지로 SKI 테크놀로지, 삼성 SDI, 뭐 LG 엔솔도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도 오늘 2% 올랐습니다. 하닉스도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는 2차전지 종목들이 또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수화학이 장중에 상한가 갔는데 22%로 마감을 했고요. 금양도 거의 뭐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1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뭐 효성 TNC,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율촌화학 뭐 이런 일반 화학주들도 오늘 많이 상승해서 끝났고요. 네. 의료정밀 섹터가 계속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덴티움이 3% 하락했고요. LCD 바이오센서는 여기는 뭐 줄줄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 2% 하락했습니다. 건설주도 좀 걱정이네요. 오늘 하락률 2위를 기록을 했는데 뭐 태영건설, 신세계건설, 코오롱글로벌 이런 조그만 중소형 건설사들이 3-4%대 굉장히 많이 빠졌고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도 한 2%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건설주의 하락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미분양 물량이 뭐 10만 가구까지는 네. 원희룡 장관이 뭐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또 했었고 그 이후로 투심도 더 악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약간의 지급 보증해야 되는 물량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알려진 바로는 지금 비상장인 L사, 그다음에 T사가 상당히 규모가 좀 많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 거는 뭐 미분양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뭐 둔촌중도 완판됐고, 뭐 그 근처 다 완판됐고, 네. 마포도 뭐 얼마 분량 안 되지만 다 완판됐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영등포 쪽에 청약도 뭐 200대 1 엄청난 경쟁이 기록을 했잖아요. 예예. 서울권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이 25bp 금리 인상 예상대로 했습니다. 4.75에서 5%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됐고요. 뭐 한 네. 번 더 올릴 수도 있을 거라고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연내 금리 인하는 모두가 기대를 했는데 이건 없을 거다라고 못 박으면서 미국 시장이 조금 하락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옐런 의장도 모든 예금자 보호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것도 좀 시장이 실망을 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전날만 해도 뭐 조금 어려운 은행들 예금자 보호 한도 이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총 반대의 언급이 나왔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분명히 아침에. 전날에 해준다고 했어.
네. 예. 근데 뭐 자세히 보니까 뭐 톤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전날에 얘기했던 해주겠다 요거는 문제가 되는 중소형 은행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네. 오늘 얘기했던 거는 모든 은행을 다 그렇게 해주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네.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톤이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미국에서는 은행주가 많이 떨어져서 끝났고요. 리츠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오늘 국내 은행주들은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보합으로 끝나거나 뭐 신한지주는 한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그 크레딧 스위스가 합병이 되면서 UBS하고 이제 주식 교환은 되잖아요. 22주 주면 UBS 주식 한 주는 주는데 네. 이 조건부 자본증권 투자한 AT1이라고 불리는 채권은 전액 상각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렇죠. 한 푼도 못 건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다른 금융시장에 여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많았는데 그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또 어제 특히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대부분은 뭐 예상대로 한국 금융시장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네. 의견이 냈습니다. 실제로 뭐 그 조건부 자본증권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투자를 고려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금융지주에서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이 이렇게 CS 사례처럼 원금 상각이 되려면 KB금융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뭐 자본이 전액 잠식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려면 뭐 한 30조 원대 손실이 나와야 되는데 또는 뭐 자기 자본 총 자본 비율이 4% 밑돌거나 이런 기준들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KB금 기준으로 최소한 20, 30조 정도의 손실을 봐야 되는데 1년에 4조 원 넘게 순이익을 보는 회사이고 네. 또 그 금융위기 때도 손실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KB나 이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이 문제가 되려면 그럴 가능성이 좀 문제가 낮아 보인다. 되려면 부동산에 한 반토막 나면 되죠. 부동산 반토막 나면 반토막 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있으셔도 되고 사신 분들은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달러채로 발행된 것들이 있어요. 이전에 그것들이 할인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당 뭐 100달러 이렇게 됐는데 그 가격이 막 떨어져요. 막 90달러, 85달러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기회죠. 해외 시장에서 예, 그거는 아마 그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은 뭐 특별히 이제 종합과세자들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찬스거든요. 단 원달러 환율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달러가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원화가 죄송. 네. 네 오늘 특히 원화가 좀 많이 강세였어요. 오, 1278원으로 마감했거든요. 깜짝 놀랐어. 엊그제만 해도 300원이었어요. 1310원 가까이 예, 됐었는데 예. 이틀 만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조금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유로원 환율이 1,400원까지 갔어요. 1,430원까지 가던 게. 네. 예, 근데 이제 오늘 원화가 상당히 위안화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큰 폭의 강세 보여줬습니다. 그것 치고는 한국 시장 너무 안 올랐어. 원화 강세 보고 감안해 보면. 네. 네, 그래도 안 빠진 게 어디예요?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1% 넘게씩 하락을 했었는데 거기보단 좋을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은 한 0.78%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럼요. 오늘 빠진 걸 많이 반등해서 오늘 한국 시장에 네.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요즘 내가 미국 시장 분위기 잘 맞추는 것 같아. 네. 주식은 왜 이렇게 못하지? 한국 시장을 맞춰주세요 이제. 아니 주식은 못해. 아니 시장을 맞춰도 주식이 안 돼. 안 갖고 있잖아 올라가는 거를. 자신감이 조금 네.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막 자신감 넘치지 않으셨어요? 아니 나는 앞으로도 주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맞추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못하는 거야. 채권 맞추는 거에 비해서는 딱딱 안 맞네. 참, 그 시장 잘 맞춘다고요. 주식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2,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피 전체에서 2,000억 산 거 대비해서는 많이 샀죠. 네, 근데 실질적 감산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H증권에서 리포트를 보니까 언론 보도와 달리 이미 삼성전자는 상당한 규모의 감산을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네. 일부 부품 업체를 보니까 삼성전자한테 받던 수주가 예전 대비 한 30%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납품하는 네, 회사요. 삼성에서 납품 물량을 줄인 거죠. 수주 물량을.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만 내. 7알만 갖다 줘.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명백한 감산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재 삼성의 D램 재고는 21주를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쟁사보다도 높은 수준이라서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감산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NH는 이제 기존까지는 이 반도체 이익이 컨센이 계속 하향되고 또 감산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3월에는 좀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현재 이익 컨센은 충분히 하향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감산 여부도 이 부품 회사들의 수주 물량을 통해서 볼 때 거의 뭐 확실해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가 모멘텀은 다시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소폭 톤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칩스법. 이것도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 중에 하나죠. 이것도 좀 우려 요인이긴 한데 어저께 중국 팹에서 5% 정도 증산은 허용해 주는 걸로. 네. 네, 조금 숨통이 트였죠. 이것만 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변화의 조짐이 변화가 될 수는 있구나. 그 전보다는 희망을 줄 것 좋아졌다.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전에는 완전 암울했잖아요. 중국이 아예 늘리지도 못하고 공정도 공개를 해야 되고, 네. 네, 여러 가지 뭐 세액공제 받으면 이거를 왜 받나 싶을 정도로 네, 다 뭐 혜택을 토해내는 뭐 초과이익도 환수하고 이랬었는데 네.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사실은 좀 발견이 된 것 같고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이건 당연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세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 가드레일 규제를 아예 없애달라고 처음엔 주장을 했는데 당연히 미국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수정안이 생겼죠. 그 사이에는 또 삼성전자의 용인 300조 원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었고 그런 것들이 좀 협상력을 높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4월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는데 네. 뭐 오늘 보니까 그 전까지 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한국 유치도 뭐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그것보다 멕시코에 줬어. 진다 그랬어. 근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 언급이 또 있었어요 오늘. 모르겠네. 하여튼 멕시코에는 진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신경을 쓰겠지만 이 칩스도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납품이 적어지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덜 만드는 거니까 재료가 덜 들어오니까 생산이 감소될 거라는 그 역추적은 굉장히 의미 있는 추적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한 관련 회사가 있거든요. 1월 달에 매출이 제로에 수렴한다. 내가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근데 삼성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다 캐펙스를 좀 그 캐파 그 수주 물량을 조금 줄이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주가 빠져서 좋다고 샀더니만 아예 수주가 없대. 1월 달에 없대요? 1분기에 거의 매출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 네. 내가 사니까 그래. 맨날 이래. 아 진짜. 네. 시장을 잘 보면 뭐하냐고 주식을 잘해야지.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소부장들은 좀 약했습니다. 네. 대체로 조금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 보톨리늄 균주의 염기 서열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안 소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이게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인데 2021년에 발의가 된 후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가 이번에 국회 이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는 하기로 그래도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어떤 법안이냐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보톨리늄 균주 이 보유 업체들이 모든 연기 서열을 제출해야 됩니다. 네. 30일 내에 질병관리청에 제출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균주 불법 취득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허가가 취소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좀 핫한 이슈잖아요. 메리톡스와 대웅제약 소송도 1심 결과만 나와서 메리톡스가 지금 승소는 한 상태인데 요거 만약에 잘못되면 굉장히 큰 악재가 될 뻔했어요. 대웅제약 측면에선.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그래도 오르진 않았습니다. 대웅제약, 휴재, 휴원스가 오늘 그래도 소폭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어제 시간으로는 조금 플러스 한 2%대는 반등은 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시장이 이거는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은 하고 법안 소위 뭐 요번엔 통과가 안 됐지만 시간 문제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들 업체한테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기사들을 좀 읽어보면 그 회사들이 되게 불안불안해하는 느낌? 왜 이렇게 굳이 막 막나? 뭐 여기저기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무슨 뭐 통조림에서 만들었다는 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거를 왜 밝히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들어왔던 제테마는 영국에서부터 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균주를. 아니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로열티 내고 갖고 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거기서 갖고 왔으면 갖고 왔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좀 이상해요. 왜 그런지 난 좀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이 진짜 좀 답답해. 그렇죠. 다 답답할 거예요. 네. 이미 그 출처를 통해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미 자리를 잡았고 시장 점유율도 꽤 많이 차지한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뭐 불법 취득 사실이 드러난다면 기존에 있던 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차피 영업 망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제테마처럼 영국 가가지고 받아와가지고 새로 지금? 시작하면 되잖아. 지금 새로 시작한다고요? 만약 아니 그분들 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왜 자꾸 이렇게 눌러서 막느냐는 거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까든가 아니면은 제테마처럼 그렇게 하던가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잘 모르겠어. 네, 이해가 안 돼 좀. 왜 통과되지가 못했는지를 보니까 기업의 영업비밀이자 재산인 병원체를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면 이 연구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여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겠죠. 특히나 이제 현재 메리톡스와 균주 출처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 결과만 나온 상태고 최종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다툼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리는 있어 보이고요. 네, SK증권이 여기서 코멘트를 했는데 이번 이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지연된 건 분명하지만 균주 기원이 불명확한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졌을 뿐 기원이 분명한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코멘트를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메리톡스 제테마가 한 7% 정도 하락해서 마감은 했습니다. 네, 그동안 뭐 단기 요거 통과될 기대감 때문에 많이 뭐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이 기간을 통해서 균주를 정확하게 균주의 기원을 정확히 밝히면 되겠네요. 네. 네. 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겠죠. 네. 하지만 이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이 한국 시장에서는 네. 뭐 이렇게 빠진 것도 이해는 갑니다. 네네. 네. 그리고 SM이 어제까지가 이제 매수를 했을 때 공개 매수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고요. 네. 오늘부터는 매수해도 15만 원 공개 매수는 신청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한 4% 정도 하락한 10만 7,200원에 마감은 했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는 근데 8만 5천 원대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 매수를 신청을 한 주식은 네. 아직 매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못 매도 물량이 안, 나오죠. 안 받아준 공개 매수 물량. 그렇죠. 꽉 차가지고. 네, 1000주 신청했는데 만약에 400주만 공개 매수가 된다. 그럼 나머지 600주에 대해서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장내 물량으로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때쯤엔 주가가 지금 10만 7천 원이 아니라 8만 5천 원까지 빠질 것이다란 선물 시장이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전에 계산했을 때 뭐 하이브만 참여 안 하면 8만 2천 원대만까지만 안 되면 그래도 좀 이득이었는데 아직 그거보다는 좀 윗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선물 시장 빠지는 거 봐서 그 가격 밑으로 9만 원 매수 신청 처음에 했던 카카오 그거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야, 그럼 카카오는 9만 원에 싸게 샀지만은 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2배 가격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네. 어떻게 보면. 9만 원에 못 사고 아니 추가로 그러니까 9만 원에 일부 샀었잖아요. 받았잖아요. 아니요, 살려고 했다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아, 맞다. 잘렸습니다. 아, 그거 못 산 거구나. 못 사고 장내 매수는 했죠. 그 대신 네. 12만 원대였나? 괜히 공개 매수 신청해가지고 뒤집어 썼네. 뒤집어 썼다기보다는 뭐 더 높은 가치로 키울 자신감이 있으니까 15만 원에 한 거 아닐까요? 네, 잘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네. 뭐 하이브가 어떻게 엑시트할지가 조금 변수일 것 같습니다. 사주겠지 공개 매수가로. 공개 매수가로. 네. 그러니까 오케이 하지 않았을까? 하이브는 그냥 거저 앉아서 먹은 거잖아. 그렇죠. 그죠? 아비트라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네. 아무것도 결과적으로는 뭐 네. 한계 없이 한 게 없이 아비트라지만 나는. 괜찮지. 어떻게 엑시트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이게 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출 안 한 기업들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한가 간 기업도 있었고요. 셀리버리라는 업체는. 그리고 뭐 어제도 이렇게 여러 종목들 이제 감사 보고서 우려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31일에 주총을 하는 기업들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3월 말. 네. 그러면 오늘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번 보유 종목들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가면은 감사 보고서 제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제출한 기업들 목록을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